새벽 5시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을 뜨는 것이 벌써 몇 년째인가.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자신의 몸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생각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는 생각을 했다. 아마도 이 집안의 침묵이 너무 깊어서 그런 것일 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기 시작했을까? 눈빛은 언제 이렇게 생기를 잃었을까?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며 쌀을 씻는 동안 정희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계적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상.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똑같은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정희는 생각했다. 내가 언제부터 이 남자의 취향에 맞춰 살기 시작했을까? 나는 된장찌개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가? 30년 넘게 매일 아침 똑같은 메뉴를 준비하면서도 한 번도 오늘은 뭘 해 먹지?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정남이 원하는 것은 정해져 있었고, 정희는 그것을 충실히 준비하기만 하면 되었다. 정남은 언제나처럼 신문을 펼쳐들고 식탁에 앉았다. 인사는 없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도, 잘 잤냐는 물음도 없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다.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언제부터인가 아침 식사 시간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정희는 정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남자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이 되어버린 걸까? 신혼 시절에는 아침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의 일인지 가물가물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정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산책 나온 강아지와 주인들. 모든 것이 그저 흘러가는 풍경일 뿐이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구경꾼이 되어버린 걸까 하고 정희는 생각했다. 정남이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희는 관심도 없었지만 만약 알았다면 놀랐을 것이다. 집에서는 그토록 말이 없던 남자가 직원들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호통을 치고 있으니까. 아마도 집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회사에서 푸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회사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집에서는 침묵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언제 끝나겠어? 정남의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다. 정남 자신도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정남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뜨고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38살의 젊은 여자, 미연이었다. 그녀는 정남보다 30살도 넘게 어렸지만 그에게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커피숍에서 정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젊은 여자 앞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고 때로는 손등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정희가 본다면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어. 정남은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정남이 주는 경제적 안정감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모텔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정남은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70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여관 간판을 보는 순간 문득 집에 있을 정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마도 그녀는 지금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정남은 잠시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내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아내는 나에게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부부가 아닌 동거인이 되어버렸는데. 세탁기에서 나온 빨래를 개면서 정희는 자신의 손동작이 얼마나 능숙한지 새삼 깨달았다.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는 손, 크기에 맞춰 정확히 접히는 옷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반복되어 온 일상인지 알 수 있었다.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자신의 손을 보며 정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빨래를 개면서도 정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옷들을 개어서 장롱에 넣으면 며칠 후에는 또 빨래가 되어 나올 텐데.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앉아서 빨래를 갤 것이고,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정남의 셔츠를 개면서 정희는 이 옷의 주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언제부터 남편이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까? 매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타인의 옷을 정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도 낯설었다. 오후 한가로운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왔다. 데이트 상대해드려요. 정희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데이트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을까?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상대방을 기다리며 설레던 시절이.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첫사랑과 손을 잡고 걸었던 길, 영화관에서 몰래 손을 잡았던 순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슴 뛰던 밤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의 승인 버튼을 눌렀다. 다시 문자가 왔다. 데이트 상대를 고르세요. 정희는 호기심의 화면을 보다 잘생긴 철수라는 남자를 선택했다. 정남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정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의 발소리,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 침대에 몸을 맡기는 소리.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다. 어둠 속에서 정희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자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서로에게 관심을 잃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정희는 쉽게 잠을 들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선 정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어디로 향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걷고 싶었을 뿐이다. 답답한 집을 벗어나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특별한 목적지는 철수라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길을 걸으며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언제부터 이 동네가 이렇게 변했을까?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예전에 있던 가게들은 사라지고 마치 자신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걷다가 문득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철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정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그런 미소를 받아보지 못했던 정희는 당황했다.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말했다. 철수를 따라가는 정희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묘한 호기심이 생겼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정희는 이런 상황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새로웠다. 언제부터 낯선 사람과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을까? 오후에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러 펍에 갔다. 그리고 다음은 철수의 리드로 여관으로 향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향기인가 정희는 황홀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격정이 올라왔다.
자신도 모르게 목 놓아 짖고 있었다. 사랑이 끝나고 정희는 너무 만족스러워 부끄러움도 모르고 철수의 품에 안겼다. 너무 행복했고 자신이 사랑받는 느낌을 느꼈다. 철수와의 달콤한 사랑이 끝나고 두 사람은 다정히 방을 나왔다. 그런데 모텔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바로 옆 방에서 정남이 젊은 여자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정희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저 남자가 정말 내 남편인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정남과 함께 나온 젊은 여자를 보며 정희는 오히려 신기했다. 저렇게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다. 집에서는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던 남자가 저렇게 생기 있는 표정을 지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남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당황스러워하는 그의 눈빛,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듯한 몸짓. 그리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라는 그의 말에서 정희는 오히려 차분함을 느꼈다. 아, 그래.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됐다. 왜 그가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왜 집에서는 말이 없는지,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는지, 왜 최근에 향수를 바꿨는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정희는 그 순간 분노보다는 허탈감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눈치 없이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남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남의 분노는 예상했던 것보다 거셌다. 하지만 정희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기도 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밝혀졌다는 안도감마저 들었다. 내가 뭔데 나를 쫓아다니고 그래. 정남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하지만 정희는 차분했다. 쫓아다닌 게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야말로 뭐 하던 거예요? 정남은 대답 대신 정희의 뺨을 때렸다. 뺨을 때리는 손길을 느끼면서도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철수의 부드러우면서 강렬한 몸짓을 상상하며 정희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당신도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정희의 말에 정남은 더욱 화가 났다. 뭐라고 바람? 내가 언제 바람을 폈다고 그래? 그럼 아까 그 여자는 뭐예요? 여관에서 나오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정희의 추궁에 정남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냈다. 그건 내가 나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야. 맞으면서도 정희는 생각했다. 나도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나도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철수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정희를 바라볼 때 마치 그녀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눈을 빛냈다. 내가 당신을 이해 못했다고요? 30년 넘게 당신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희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내 꿈도 포기하고 내 인생도 포기했어요. 정남의 주먹이 올라올 때마다 정희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나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면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그만해요. 정희가 소리쳤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척도 할 수 없어요. 철수와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아니, 정희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꽃집 앞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정희의 마음은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을까? 결혼 전, 연애할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또 만나네요. 철수의 인사에 정희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조차 달콤했다.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철수의 물음에 정희는 한참을 생각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가족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정희의 대답에 철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골라드릴까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꽃을요. 그는 빨간 장미를 집어들었다. 이 색깔이 당신 얼굴의 생기를 더해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정희는 자신의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가. 남편에게서는 물론이고 누구에게서도 자신이 아름답다거나 어떤 색깔이 어울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꽃을 받아들며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정말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빨간 장미를 든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예쁠 줄이야. 감사해요. 정말 오랜만에 꽃을 받아보네요. 정희의 말에 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꽃을 못 받을 리가 없는데요. 철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을 뛰게 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나도 여자구나. 나도 아직 매력적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철수의 제안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따뜻한 분위기를 끝내고 싶지 않았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평소에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지냈는데 철수와 있으니까 할 말이 끝없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달라져 있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고 화장도 다시 고쳤다.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내어 웃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도 놀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어보지 못했을까? 정희는 자신의 웃음소리에 놀랐다. 이렇게 밝은 웃음을 언제 내본 적이 있었나?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이렇게 낯설 줄이야. 마치 다른 사람이 웃는 것 같았다. 딸 민주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한 것은 당연했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민주의 물음에 정희는 그저 웃기만 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라고. 내가 여자라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다고. 그냥 기분이 좋네. 정희의 대답에 민주는 의아해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을까? 어린 시절에도 어머니는 항상 진중하고 조용한 분이셨는데 정희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싶었다. 철수가 말했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에서도 의미를 찾으면서 살고 싶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생기가 돌고 희망이 보이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빛이 있었다. 마치 꽃이 피어나듯 얼굴에 활기가 돌았다. 철수가 준 노란 장미를 화병에 꽂으며 정희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꽃을 받아본 적이 얼마나 될까? 결혼 전 연애할 때, 아니면 결혼식 때, 그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다. 이 작은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이야. 장미를 바라보며 정희는 꽃말이 궁금해졌다.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새로운 시작, 우정, 기쁨 같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새로운 시작이라니
정말 적절한 선택이었구나. 저녁을 먹으면서 정희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정남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오늘은 그것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아들은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고 민주는 어머니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정남은 아내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고 정희의 표정도 달라졌고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들려왔다. 이런 변화가 불편했다. 아니, 불안했다. 무엇보다 죄책감이 들었다. 정남은 자신의 불륜을 알아버린 정희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젊은 여자와 모텔방에서 나오는 걸 봤으면서도 별 말이 없었다. 이상했다. 동시에 아내의 변화도 의심스러웠다. 정희도 자신처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다. 그날 여관에서 만난 놈과 하룻밤 사랑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과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 민주야, 내가 좀 엄마를 설득해봐. 그게 다 집안 망하는 일이야. 정남은 딸에게 말했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냥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 아내가 웃는 것이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질까? 정남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정남은 미연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아내를 통제하고 싶어 했다.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은 젊은 여자와의 관계로 활력을 찾았으면서도 아내는 그대로 집에 있기를 원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정남은 정희의 얼굴을 살폈다. 혹시 자신의 불륜을 알고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정희는 그저 평온해 보일 뿐이었다. 그것이 더욱 불안했다. 정희가 화장을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남은 의심했다. 어디가? 그냥 산책. 정희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정남은 믿을 수 없었다. 화장을 하고 산책을 간다고 예전에는 화장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민주는 어머니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결혼한 여자로서 어머니와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는 보통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민주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었다. 그 나이에 무슨 일을 벌이시려는 건지, 혹시 사기꾼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즘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엄마,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정희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철수를 향하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의 말을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민주의 만류를 들으면서도 정희는 생각했다. 내 딸은 아직 모른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한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주는 아직 젊고 남편과 사랑하며 살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엄마는 이해해, 민주야.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런 말을 딸에게 직접 할 수는 없었다. 딸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민주는 어머니의 변화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하려고 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소홀히 대한다는 것을 민주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 아버지와 이야기해 보세요. 부부 상담도 받아보시고. 민주의 제안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정희의 말투에서 민주는 절망감을 느꼈다. 왜 부끄러워해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그의 답변에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다니. 놀이공원에서 철수와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정희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60이 되어서 놀이공원을 걸을 줄이야. 그것도 남자와 손을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정희가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정희는 철수의 말을 되새겨 보았다. 정말로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 자신은 이미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철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자신을 젊은 여자처럼 대해 주었다. 회전목마를 타자는 철수의 제안에 정희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철수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과 함께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회전목마에 올라탄 순간 정희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목마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지금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는 철수에게 말했다. 지금까지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얼굴에 와 닿는 바람, 철수와 함께 웃고 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철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철수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줄이야. 회전목마에서 내린 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수는 정희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고, 정희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자세히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처음이었다.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철수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행복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날 이후로 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길을 걸을 때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희는 계속 미소를 지었다. 가족들이 이상하게 바라봐도 상관없었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아들이 어머니와 철수의 모습을 목격한 순간 정희의 마음은 급격히 요동쳤다. 들킬 줄 알았으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당황스러웠다. 특히 하필이면 아들에게 들킨 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정남의 부탁으로 아들이 엄마를 미행했던 것이다.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하실 건데요?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실망을 들으며 정희는 오히려 화가 났다. 이 아이가 뭘 안다고 자신을 심판하려고 하는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터져 나온 것은 순간의 감정 때문이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정희는 자신도 놀랐다. 이런 식으로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차하며 말을 얼버무리려는 순간 아들이 말했다. 뭐라고요? 아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정희는 잠시 후회했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다. 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야. 난 널 키웠을 뿐이야. 이 비밀을 30년 넘게 간직해왔던 정이었다.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를 받아들이며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다른 여자의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삼켰는지. 그 모든 아픔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정남이 바람을 피워서 생긴 아이를 떠안아야 했던 그때의 심정을 아들이 알 수 있을까? 29살에 가 결혼한 신부가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다른 여자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그때 정남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받아달라.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난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한 것은 그 아이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들이 충격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후회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둔 상처가 드디어 햇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어머니라고 부르던 여자는 친어머니가 아니었고,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인가? 내가. 그럼 대체 누구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머니라고 부르던 여자는 친어머니가 아니었고, 아버지라고 부르던 남자는, 그래, 그는 친아버지가 맞다. 하지만 그렇다면 진짜 어머니는 누구인가? 왜 자신을 버렸나?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술을 마실수록 아들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30여 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정희에게 감사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숨겨온 것에 대해 화를 내야 할까? 민주가 달래려 했지만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넌 모른다. 넌 진짜 딸이잖아. 그의 외침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절망감. 오빠,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민주의 위로의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 무슨 가족? 난 이 집에 뭔데? 자신이 이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혼란. 아들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았다. 정희가 자신에게 유난히 엄격했던 이유, 가끔씩 자신을 바라보던 복잡한 눈빛, 민주와는 다르게 대했던 미묘한 차이들.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정희는 집에서 아들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 아이를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이제 그 아이도 그 아픔을 알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의 고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결국 그 아이도 피해자인 셈이었다. 정남의 바람기 때문에 생긴 아이,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이,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아이. 내가 너무 잔혹했나.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말해버린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어차피 언젠가는 알아야 할 진실이었다. 정남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남자,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미안하다. 그때는 내 잘못이었어. 하지만 그 아이도 내 아들이야. 제발 우리 가정을 지켜줘. 정남의 눈물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다. 이제 와서 눈물인가? 내가 그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당신이 이제 와서. 정남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실수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한순간의 바람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정희가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다. 정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일은 정말 실수였어. 술 마시고 정신없을 때 일어난 일이야. 정남의 해명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실수, 아이까지 생기게 한 게 실수라고요? 정희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그 여자와 바람 피워서 임신시켰을 때 나한테 와서 빌었죠.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도망갔고 당신은 나한테 그 아이를 키워달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알고 있어. 그래서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정남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왜 또 바람을 피워요? 당신도 그놈하고 여관에 있었잖아. 정남은 할 말을 잃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었지만 현재 진행형인 불륜에 대해서는 변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건 다른 거야. 다른 게 뭐가 달라요? 결국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정희의 말에 정남은 고개를 숙였다. 아내 말이 맞았다. 자신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이미 늦었어. 정희의 말에는 수십 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다. 만약 그때 정남이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만약 그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표현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들이 정남을 찾아가 따지는 모습은 처참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절박함이 그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30여 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온 남자 앞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다. 내가 왜 엄마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의 외침에 정남은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면하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도 넌 내 자식이다. 피가 어쨌든 네 엄마는 최선을 다해 널 키웠다. 정남의 답변은 오히려 아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최선을 다해 키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의무감으로 키운 것인가? 사랑으로 키운 것인가? 아들은 생각했다. 그럼 내 진짜 어머니는 누구인가? 왜 나를 버렸나? 나를 키워준 어머니는 왜 이제야 이 사실을 말하는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실수의 결과물이었다. 제 진짜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아들의 질문에 정남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살고 있어. 연락할 방법도 없고. 새 삶이라고요? 그럼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예요?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자신을 낳고 버린 여자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그 여자를 그리워하는 복잡한 감정. 정남은 아들의 고통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실감했다. 젊은 시절의 경솔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남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다. 아들은 정남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나?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 과연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가족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정희는 더욱 철수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유일한 위안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다. 집에서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철수와 함께 있을 때만은 평온했다. 철수와 함께 있을 때만 정희는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가족의 문제도 죄책감도 나이든 자신의 모습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았고 아름다워진 것 같았다. 엄마, 제발
그 사람은 사기꾼일지 몰라요. 민주의 경고에 정희는 화를 냈다. 넌 몰라. 나한테는 그가 전부야. 민주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면서도 정희는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정희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철수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걱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정희에게는 오직 철수와의 시간만이 의미 있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정희는 철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었다.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싶었다. 가족들은 정희의 변화를 걱정했지만 정희는 그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이렇게 행복한데 왜 걱정하는 걸까? 자신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까?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되나?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있는데. 하지만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가족의 안정이 더 중요했다. 정희는 점점 더 철수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가 없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전부였고, 그 외의 시간은 그냥 버티는 시간일 뿐이었다. 철수가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을 때 정희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철수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다.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금방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철수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니. 자신이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었다. 숨겨두었던 적금을 해약하며 정희는 생각했다. 이 돈이 철수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사람이니까. 은행에서 적금을 해약하는 동안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이 돈은 오랫동안 모아온 것이었다. 혹시나 할 때를 대비해서 비밀로 해둔 돈이었다. 하지만 철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잠시 흔들렸다. 엄마, 속고 있어요. 아들의 말에 정희는 다시 한번 폭발했다. 속고 있다니 무슨 말인가? 철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민주도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그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던데. 하지만 정희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철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 돈을 건네주며 정희는 철수에게 말했다. 성공하면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물론이죠.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정희가 느끼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감사함보다는 계산적인 차가움이, 사랑보다는 이용하려는 의도가 스며 있었다. 하지만 사랑에 눈먼 정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정희는 철수에게 돈을 주면서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 이제 철수의 사업이 잘 되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돈을 전달하고 2달이 지났다. 철수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에서 철수를 기다리는 정희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철수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려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 어쩌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철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교통이 막혔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다. 철수는 항상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을까? 정희는 카페에 앉아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다. 문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걸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철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철수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연락도 잘 됐었는데 끝내 철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어떠한 연락도 가능하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 뉴스창에서 글을 볼 수 있었다. 사기 혐의 수배 중이라고 나온다.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순진했는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철수의 다정한 말들, 따뜻한 미소, 자신을 향한 애정 어린 눈빛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리며 정희는 생각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가족들이 걱정한 것이 맞았구나. 민주가 사기꾼이라고 했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정희는 카페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뉴스를 다시 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철수는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온 전문 사기꾼이었다.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있었고 수법도 비슷했다. 로맨스 스캠이라고 불리는 수법이었다. 정희는 자신이 그 여러 명의 피해자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다.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에게는 여러 명 중 하나일 뿐이었다. 자신이 느꼈던 사랑, 행복, 설렘이 모두 일방적인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계속 울었다.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없었다. 지금은 자존심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속았다는 사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쓰러지듯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도 사랑도 자존심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정남이 다가와 말했다. 돌아와 줘.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지금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남은 아내의 상태를 보며 걱정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 남자가 뭘 했어?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은 침묵했다. 자신도 상처받은 상황에서 어머니를 위로할 여력이 없었다. 민주는 울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정희는 딸의 위로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은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정희는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일을 겪었을까?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뿐인데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가족도, 돈도, 자존심도,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잠시나마 살아있음을 느꼈다. 비록 속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행복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적어도 시도는 해봤으니까. 정남은 정희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 놈이 널 속인 거지. 내가 알아봐 줄게.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복수나 되찾기 같은 것은 의미가 없었다. 내가 바보였어요. 이 나이에 저런 말에 속다니. 정희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가족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민주가 물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돈 준 거 맞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금 다 해약해서 줬어. 가족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들도 이런 결과를 예상했었던 것이다. 정희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속을 만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던 걸까? 어쨌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보며 정희는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가족들. 며칠 후 정희는 마음을 정리했다. 결국 정희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아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짐을 싸면서 정희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젊은 시절의 꿈들, 결혼 후의 희생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과 배신.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했다.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옷을 개면서 정희는 생각했다. 이 옷들을 언제부터 입었을까? 대부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산 옷들이었다. 자신을 위해 산 옷은 별로 없었다.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었다. 가족들은 정희가 집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 해요? 민주가 물었지만 정희는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다.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정희의 대답에 가족들은 더욱 걱정했다. 엄마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정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되고 싶었다. 정남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희야, 떠나지 마. 난 당신이 필요해. 그리고 널 사랑해. 내가 정말 바뀔게.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도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모든 게 엄마 아버지 잘못이야. 그 아이에게는 정말로 죄가 없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희는 독백했다. 잠시였지만 난 불꽃처럼 사랑했어. 아픔이어도 그게 내 인생이야. 비록 속았지만 그 순간의 감정만큼은 진짜였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녀는 계속 생각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시도했다. 나는 내 마음에 솔직했다. 나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흩어놓았다. 그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60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철수에게 속았다는 상처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그 상처조차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무감각한 삶보다는 아픈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커피잔을 비우며 정희는 일어섰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걸어보기로 했다. 걷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인생이 그런 것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걷다 보면 어디엔가 도착하게 되어 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떠나는 정희의 뒷모습에는 쓸쓸함과 동시에 의연함이 있었다. 그녀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불꽃처럼 꺼졌지만 그 제 위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있었다. 정희의 인생에서 이 시기는 가장 혼란스럽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신다웠던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질 수 있었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정희는 자신을 잃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정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과거가 있었다. 30여 년의 결혼 생활, 아이들을 키운 기억들, 그리고 최근의 혼란스러운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때였다. 불꽃은 꺼졌지만 그 불꽃이 남긴 따뜻함은 아직 남아 있었다. 정희는 그 따뜻함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정희는 생각했다. 나는 불꽃처럼 살았다. 잠깐이었지만 뜨겁게 타올랐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불꽃의 여운을 간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공원을 나서며 정희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불꽃은 꺼졌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금까지 남편의 무시와 무관심에서 벗어나 자신 스스로 길을 찾아 떠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